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아준 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유치권에 관한 마지막 기출문제거든요. 28에 29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유치권의 소멸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앞부분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고 뒷부분은 또 쉬워요. 근데 쉬운 것도 또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될 것들이죠. 자, 1번 문제인데 1번 문제는 자, 요런 문제입니다. 다세대 주택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 같은 다세대 주택에 관한 샤시 공사를 했어요. 뭐 페인트 칠을 했어요. 그러면 각각의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채권이 성립되는데 이러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그 아파트 전체 전 가구를 다 점유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러 가구에 대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한 가구, 한 세대만 점유한다면 전체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한 가구를 점유하면 전체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되긴 하지만 그 유치권은 점유하고 있는 그 아파트 그 세대에 대해서만 성립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가구만 점유하면 이 한 가구에 성립된 유치권이 전체 전 가구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으로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이 판례 영상으로 따로 정리해드린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1번입니다. 갑은 을과의 계약에 따라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와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우리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옳은 걸 찾네요. 그러면 갑은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이 201호에 대해서만 성립됐더라도 이 두 가구 전체의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1번 갑의 유치권은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 대금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알면 참 편합니다. 그러니까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다만 조심할 것은 2번이죠. 갑은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X죠. 다시 말하면 이 채권은 뭐 전체에 대해서 다 성립되지만 어차피 유치권은 점유하고 있는 201호에 대해서만 성립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경매를 하고 싶다면 성립하고 있는 201호만을 경매할 수 있기 때문에 2번은 X가 되는 거죠. 3번 갑은 201호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X죠. 가장 기본적인 지문이죠. 유치권자는 경매할 수는 있지만 우선 변제권은 없다. 경매 대금에서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번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했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갑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니까 을은 소멸 청구할 수 있고요. 소멸 청구하게 되면 유치권은 즉시 소멸하기 때문에 을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5번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했어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병은 적법한 임차인이 아니라는 점이죠. 자, 왜냐하면 갑이 유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려면 채무자, 소유자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승낙을 받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이것이 주택이기 때문에 병이 아무리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이길날 대항력 발생하지 않고요. 또 확정일자까지 갖췄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도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은 적법한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따라서 병은 을에 대해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특히 병이 주택 임차인으로서 대항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을에게는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몇 번이죠? 1번이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갑은 X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갑은 이 X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자, 복습을 해볼까요? 자,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죠?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무조건이에요. 경매가 되더라도 뭐 저당권이 있든 가압류가 있든 전세권이 있든 유치권보다 빠르든 늦든 상관없이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으려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유치권이 성립이 돼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자, 유치권은 뭐 저당권이 있든 전세권이 있든 압류가 있든 가압류가 있든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죠? 대항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러한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유치권이 성립돼야 된다는 거 저번 영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잖아요. 이게 작년도 문제인데 그것과 관련된 문제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보자고요. 으르 경매 신청에 따라 X 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자, 경매 신청에 따라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표현을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압류 효력이 발생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같은 개념이니까 주의하시고요. 병은 경매 절차에서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갑이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죠. 그러면 다른 것 따질 필요 없이 요 병, 경락인에게 갑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주장하려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성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게임 끝이에요. 기억. X 건물의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다른 말로 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갑이 X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경락인인 병에게는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가 없죠. 기억은 아니네요. 니은 번. X 건물의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갑의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다. 그 말은 뭐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디귿번. X 건물의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더 이상 이룰 필요 없습니다. 전이라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이라면 뭐 저당권이 있든 전세권이 있든 뭐가 있든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갑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을의 저당권이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에도 경락인에게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으니까 티귿은 답이 되는 거죠. 리을 원. X 건물의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게임 끝이죠. 갑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을의 가압류 등기가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맞춰진 경우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저당권이다, 가압류다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경매는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유치권이 성립해야 된다.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3번입니다.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참 이런 것들도 간단한 문제인데 참 잘 틀리시는데 1번 혼동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유치권자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유치권은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소멸되겠죠? 혼동으로 소멸되네요. 2번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 되고 3번 유치물이 멸실됐어요? 그러면 유치권도 소멸되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멸실됐을 때 그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유치권은 물상대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5번부터 볼까요? 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 누가 변제를 했든지 간에 변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제를 하면 채권이 소멸되고 채권이 소멸되면 부종성에 따라서 유치권도 소멸돼야 되겠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제3자에게 유치물을 보관시켰다는 말은 점유를 상실하게 된 것이 아니라 간접 점유하게 됐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는데 간접을 불문하고요. 간접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고 유지가 되므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28회죠. 그러니까 이 소멸에 관련된 문제를 좀 잘 낸다는 표현이죠. 잘 된다는 얘기죠. 포기할 수 있겠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되겠죠. 3번 목적물이 전부 멸실됐다 유치권 소멸되고 주의하실 것은 유치권자에게 가치 변형물에 대한 물상대유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4번 피담보 채권의 소멸 채권이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서 담보물권 유치권은 자동으로 소멸돼야 되겠죠. 5번이 답이죠. 자, 유치권은 물권입니다. 따라서 절대권이고 새로운 소유자,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죠? 대항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소유자의 목적물의 양도라는 말은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거고요. 유치권은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으므로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될 수는 없겠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